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계약서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최소한으로 이건 꼭 체크해야 된다 싶은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론 계약서 내용을 다 보는 게 좋은데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좀 위험한 그런 건 좀 피해가고 싶잖아요. 이 계약서가 적어도 나쁜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최악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막 최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거는 체크하면 선택하실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그나마 한번 기준을 세워봤는데, 그래서 제목은 계약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확인하자라고 해봤고요. 우리 계약서 우선 받으면 무조건 당일 계약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 업체마다 기초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양식을 정해둔 게 있어요. 아주 기본 계약서라고. 그런 거 말고도 작가님 하시죠? 그러면 작가님에게 맞춤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업체마다 기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받아요. 계약서 좀 봅시다. 그리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 검토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미리 받으세요. 주로 메일로 많이 주시거든요. 아니면 사전 업체 미팅을 해서 계약서를 이렇게 사본을 받으시고 집에 와서 검토를 하시거나, 하여튼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이나 몇 주. 제대로 된 곳이라면 그 며칠과 몇 주를 기다려 주시겠죠. 애초에 별로면 당장 찍자고 할 텐데 그거는 정말 별로인 곳이에요. 하여튼 계약서를 우선 사전에 받았어요. 계약서 여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만의 기준으로는 계약서가 요즘 2차 저작권 들어가는 게 많아서 거의 열 몇 장이 넘어요. 저는 뭐 한 10장에서 12장 정도면 무난하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갔다 라는 느낌의 계약서고, 12장 넘어가고 15장도 넘는다? 이건 좀 과한데? 이런 느낌이고, 10장 아래로 딱 들어가면 딱 넣을 것만 넣었나 보다 하고 보지만 그래도 너무 적거나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짧은 문장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됐을 수도 있으니까 더 꼼꼼히 봐야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계약서 장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 이건 너무 많은 말도 빙빙빙빙 돌리고 뭐 그런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제 기준은 그래요. 자,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계약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확인하는데, 자, 들고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딱 펼치시고 제일 먼저 단어를 체크해 볼게요. 따단! 제일 먼저 새빨간색으로 주의해야 될 단어는 처음부터 있죠. 양도, 모든, 모두, 공동, 기속, 영구적, 일체 권리. 그 외에 더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요렇게가 제일 많이 양도 계약서에서 좀 보는 단어.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영구적이라는 건 남한테 줬을 때 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일체 권리도 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고, 기속, 남한테 준다는 거죠. 공동, 뭘 공동으로 할까요? 공동 주의하시고, 모두도 비슷하죠. 그리고 양도는 뭐 다 아실 거고, 모든이란 단어, 이게 진짜 이렇게 다 포괄하는 듯한, 니꺼 내꺼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싸잡아대는 단어는 무조건 체크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양도 계약서일 가능성이 커요. 양도라고 안 적혀도 내 권리, 내 뭐 작품에 대한 것들이 다 상대방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은 모두 빨간 표시. 물론 내가 양도 계약서 해도 괜찮아 하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난 연재 계약이나 저작권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하신 분들은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체크할 거는 요렇게가 있습니다. 단, 위임, 협의, 합의, 동의. 단이 왜 체크해야 되냐면요, 앞에서 막 이래 한다 저래 한다는데 단 하고 조건을 걸어요. 여기에서 앞에 조항이랑 나왔던 게 충돌됐을 가능성이 좀 커요. 뭐뭐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 앞에 거보다 얘가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꽤. 그래서 파란색이나 이런 걸로, 노란색도 괜찮아요. 단을 체크하시고요. 위임은 체크를 하시는데 앞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뭘 내가 상대방에게 위임을 하는 거지? 위임도 내가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상대한테 어떤 권리를 주는 거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협의와 합의는 이 앞에 제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협의는 지나가는 논의, 작가님 뭐 하실래요? 이렇게 해도 논의예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뭐 고민했다,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논의고요. 합의는 뭐뭐 할까요 작가님 했을 때 네!
라고 쌍방이 의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결합되는 거고요. 동의도 애매해요. 근데 어떤 상황일 때 동의를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두면 작업할 때 좋겠죠. 이런 것도 체크 해주시면 돼요. 단어는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고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좀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약서 볼 때 우선 계약서 펴고 이렇게 단어들 먼저 체크해 두고 내용을 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걸로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거 확인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에 적힌 사업 범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계약서 쓸 때 사업 범위가 어떤 거냐면 제공 범위라고도 하는데 서비스 제공 범위라고 하거나 그런 건데, 이 계약을 한 작품 A라는 작품을 이 계약서를 써요. 이게 어디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디까지 영업하고 어디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범위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 대부분 뭐 어느 사이트 연재, 뭐 인터넷 연재, 아니면 뭐 이북 출간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적힐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내가 내 작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연재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막 여기에 2차 저작권도 들어가겠다. 2차 저작도 사업이니까요. 2차 저작이 진행되고 있고 갑자기 해외도 나가 있고, 나는 국내 연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건 좀 정확하게 하면 좋고요. 정말 상세하게 적힌 곳들은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국내 땡땡 사이트 연재 이렇게도 가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땡땡 중국 사이트 연재, 이렇게 상세하게 적힌 계약서도 봤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적혀 있어요. 국내면 국내, 해외면 해외, 그냥 이렇게 퉁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업 범위 이런 거를 좀 알아두면 좋고요. 2차 저작은 요새 거의 다 들어가는데 2차 저작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출판도 있고 영상화, 뭐 연극, 뭐 이렇게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2차 저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막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계약서를 하면 좋지만 안 된 경우가 좀 많죠. 퉁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2차 저작권 우선 협상권이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는데, 좀 섬세한 곳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판 적혀 있고요. 출판 저작권 몇 대 몇, A 대 B.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 퍼센트를 미리 정해 둔 거예요. 그거는 그 업체만의 그 시스템이겠죠. 영상화 할 때는 몇 프로, 막 이렇게 한 C 프로, 막 이러면서 그렇게 퍼센트가 이렇게 다 적힌 데도 있어요. 금액적인 거는 다들 기본적으로 다 확인하실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뺄게요. 하여튼 그런 제공 범위가 있는데, 계약서를 쓰는데 뭐 이상하든 말든 우선 이상한 계약서를 썼더라도 얼마큼 이상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다음에 그걸 피하지. 이때 계약서가 최악이었으니까 다음엔 더 나은 걸 읽어보면서 바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봐야 할 내용, 계약기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완전 중요. 계약기간 없으면 그것도 양도예요. 양도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돌려받지 못하거든. 거의 노예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공정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은 꼭 있어야 되고요. 대체로 연재 종료 후 3년, 작품 제작 뭐 끝나고 3년 뭐 이런 식이에요. 기본이 거의 3년인 것 같고요. 좀 더 추가되면 뭐 바뀔 수 있는데 대부분 3년, 그리고 자동 연장이 많습니다. 자동 연장 계약은 3년이 지나면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이 계약 종료하죠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연장 대부분 1년입니다. 이런 자동 연장이 제일 많은데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제 좀 더 계약서 좋은 내용으로 갱신하거나 시세가 바뀌었으니까 좀 내용을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좀 애매해요. 그럴 때는 그런 걸 적용하고 싶으면 자동 연장 말고 그냥 2, 3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표하면 갱신한 계약서로 연장하는 뭐 그런 조건이 붙으면 그럴 때는 좀 좋죠. 대부분 그럴 때 갱신 조건 막 하긴 하는데 드물어요. 대부분 자동 연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또 주의할 게, 그냥 제 사담인데 계약서 갱신 혹은 작가님 우리 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계약서로 계약하시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갱신됐다고.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 경험상 제 작가 생활이 공식적으로 한 8년 됐고요. 비공식적으로 하면 거의 10년이네요. 첫 데뷔가 너무 별로라서 제가 좀 안 좋은 계약서 좀 많이 봤는데 갱신할 때 안 좋게 바뀔 가능성이 좀 많더라고요.
또 작가님들이 중간에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비슷하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정말 이상한 조항 들어갔을 가능성 커요. 좀 계약서 장난질 같은 거. 하여튼 계약 기간 꼭 확인하시고요. 계약 기간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불공정이에요. 자, 그 다음 확인할 거. 작가 권리와 책임 의무라고 있어요. 계약서 보시면 작가의 권리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책임 의무라고 표시된 조항들이 있는데 아니면 혹은 계약서 내용에서 뭐 이런 잘못을 했을 경우 작가가 책임진다 뭐 이런 거 대부분 그런 게 표절 관련된 건데 그런 내용들 내가 이 계약서 이행함에 계약 기간 동안 이 계약을 함에 있어 지켜야 될 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계약서에 보시면 대부분 작가의 권리 그리고 작가의 책임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 관련된 건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업체면 쌍방으로 조건이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뭐 작가님들 작품 함에 있어 뭐 타인의 작품 침해하지 않고 뭐 표절 걸리지 않고 뭐 그런 거에 조건이 들어가고 업체 쪽이라면 업체 쪽에서 낸 아이디어나 뭔가의 내용을 조언하거나 피드백했던 내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체가 책임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쌍방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적힌 계약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마감일 언제까지 지키기? 하여튼 어느 정도 선까지 뭐 이렇게 업체가 작가한테 요구했을 때 작가가 뭐 2개월? 3개월 사이에 고치면 뭐 괜찮은데 뭐 안 고치면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업체 측한테 우리가 그런 걸 요구했을 때 2, 3개월 안에 뭔가 태세를 고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대부분 근데 없을 수 있다. 내 권리만 되게 많이 요구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지 조항.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해지 조항 우리 대충 넘기죠? 저도 잘 안 봐요. 하지만 이거 중요해요. 잘 안 보는 건 대체로 다 비슷해서 저는 안 보는 건데 계약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해지 조항 꼭 보세요. 왜 봐야 되냐면 말 그대로 해지 조항이에요.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자연재해나 회사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여튼 뭔가 조건이 있어요. 뭔가를 했을 때 고쳐지지 않았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가가 지켜야 될 게 많긴 하거든요. 이게 대체로 책임이나 권리에 연결된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작가인 나한테 문제라거나 태클 걸 게 있으면 상대방이 해지를 때릴 수 있고 여기에서 업체 관련해서 조건이 있으면요. 뭐 업체가 예를 들자면 작품 완고를 넘겼을 때 세이브 몇 편이거나 아니면 완고라는 건 완성된 원고 하여튼 했을 때 3개월 내에 업체가 이거를 연재를 따내지 못한다? 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뭔가 하여튼 연재나 어디에 사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은 막 핑계대면서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막 그럴 경우 우리는 계속 붙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해지 조항에 이런 거를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업체가 잘못했을 때 해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정 이게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지하겠다고. 근데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위약금을 물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이런 해지 조항이나 뭐 책임 이런 걸 이행하지 않을 때 위약금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 위약금을 물거나 해지하거나 뭐 해지를 안 해주겠다라고 상대 측이 당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돼요. 대부분 이것도 근데 작가 잘못일 때 업체가 해지를 요청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많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 내역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을 시 불투명하게 했을 시 뭐 해지할 거나 뭐 그럴 수 있다?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내용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업체 책임에 그런 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갔는데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3번과 4번은 업체랑 작가 쌍방이 조건 들어가면 좋다는 거. 하지만 없더라도 내가 지켜야 될 거, 내가 상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에 있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정도 파악하시면 내가 어떤 계약서를 했는지는 적어도 아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진짜 계약서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저도 꼼꼼히 봐도 모를 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주변에 계약서 잘 아는 분 아니면 작가님들 좀 주변에 계시거나 아무도 없다. 그러면 계약서 상담하는 데를 찾아가세요. 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계약서 뭐 한 번 잘못 썼다고 잘못 쓰면 힘들죠.
힘든데 다음에 계약할 때 더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좋은 계약서만 만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이거 계약서 볼 때마다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계약서 보는데 고민을 조금 덜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한 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체크는 해야 된다 싶어서 최소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것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에 또 더 괜찮은 내용으로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